자, 버락 오바마가 얼마나 형편없는 대통령인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란에 핵협정 맺었었죠. 이번에 트럼프가 그거 파기했는데 이거는 미국판 햇볕 정책입니다. 퍼주기 정책. 핵 개발 포기가 아니라 잠정적 동결에 불과해요. 그리고 일몰 규정이 있어서 15년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의 동결 자산 1,500달러를 해제해줬고 17억 달러는 현금으로 비행기로 실어 날랐어요. 그것도 체결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그다음에 핵시설 사찰은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이란에다가. 그다음에 이란을 포함해서 6개 나라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이란 핵협정은 핵에 관한 한 이렇게 그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나머지 그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나 뭐 이런 건 계속 한다고 했었거든요. 오바마가.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카산드라 작전이라는 거는 이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헤즈볼라 테러 단체, 이 헤즈볼라가 이란한테 무기도 제공하고 그래요. 이 얘네들이 마약 밀매, 그다음에 무기 밀매하는 국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그거를 일망타진하는 작전이었어요. 이 카산드라 작전이. 근데 이 핵협정을 타결하면서 이 작전을 해체해버립니다. 오바마가. 그다음에 국세청, 이 우익단체를 굉장히 탄압했어요. 오바마 정권 하에서. 2010년에 티파티라는 우익단체가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이 티파티에 대한 탄압에 들어가요. 국세청에서 10배 넘는 다른 보통 그 단체보다 10배 넘는 사찰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고 뭐 무수하게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래서 2012년에 대선이 있었을 때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 티파티가. 특히 오바마하고 미트 람니, 그때 그 공화당 후보였죠. 둘이 접전 지역인 4개 주에서 이 티파티가 특히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그 4개 주는 오바마가 다 이겼습니다. 신승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그리고 오바마가 재임하는 동안 주의회, 주지사, 연방의회 각 레벨에서 민주당이 1,000석 이상을 잃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자, 찰스 마틀랜다라는 사람은 그린벨의 그 육군 특수부대에서 중사인데 뭐 훈장도 수여받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죠. 근데 2011년에 아프간에서 발동을 하다가 어느 오지에 그 작전 수행하러 나가는데 거기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모자가 와서 아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이제 호소를 했어요. 이 경찰서장이 자기 아들을 2주 동안 기둥에 묶어놓고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찾아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줍니다. 이 경찰서장을. 근데 오바마가 군에 어떤 지침을 내렸었냐면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한은 그 지역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에 찌든 그런 지침이죠. 그래서 이 퇴출당합니다. 이 마틀랜드 중사가. 근데 소송을 걸어서 이기고 복귀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는 바카 바치라고 해서 그 권력 있는 중년 남성이 미성년 소년을, 그러니까 남자 미성년 애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그런 폐륜적인 악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친구는 정보 분석가인데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유출해서 35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바마가 퇴임 직전에 감형을 해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온갖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올해 LGBT로 선정이 되고 대학 초청 강연을 하고 심지어는 제 모교인 케네디 스쿨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선정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취소를 했어요. 이번에 메릴랜드 주지사 상원의원으로 출마한답니다. 주지사가 아니라 메릴랜드 상원의원. 그러니까 반역자는 환영받고 애국자는 처벌받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오바마 정권 하에서.
그다음에 보 버그달이라는 친구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육군인데 2009년에 탈영을 합니다. 이 친구가 탈영하기 전에 부모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미국인인 게 창피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은 소대에 있던 소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는 막 총탄이 빗발치고 굉장히 그 뭐 액션이 넘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파병되면 하는 일이 노상 그냥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항상 그 액션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전투가 없다고. 그러더니 탈영을 해서 영어를 하는 탈레반을 찾았대요. 물색했대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탈레반이 얘랑 친구하겠습니까? 인질로 잡으면 더 얻을 게 많을 텐데. 그래서 포로로 5년을 살다가 14년에 오바마가 5명의 탈레반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강등되고 불명예 제대를 했지만 5년 동안 인질로 잡혀서 고생했다고 그냥 석방해줬어요. 이런 반역자를. 자, 버그달이 석방한 후에 마치 영웅이라도 귀환한 듯이 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부모를 양 옆에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는 안 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알라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크 앨런 상사는 버그달을 찾으러 한 마을에 나갔다가 그 저격수가 쏜 총탄이 그 방탄모를 뚫고 박혀갖고 전신마비되고 언어 능력 상실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버그달 수색하다가 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탈레반 5명이 석방이 됐고.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 대선 중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이 유출됐는데 위키리크스가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출된 이메일이 아주 가관이에요. 민주당 전국위원회하고 힐러리 캠프 진영하고 미국 주류 언론의 기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힐러리에 대한 뭐 이런 기사를 쓸 건데 네 마음대로 첨삭 수정해라 그러고 보내요. 존 포데스타라는 그 선거 본부장한테. 그리고 공화당 그 후보를 자기가 인터뷰를 할 건데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냐고 민주당 쪽에 물어봐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CNN에서 힐러리를 초청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할 질문지를 미리 그 힐러리 쪽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짓을 하는 게 낱낱이 폭로됐어요. 그리고 그 샌더스한테 굉장히 불리한 짓을 많이 했고 그런 내용이 다 폭로됐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다 폭로되니까 이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데비 와스만 슐츠가 사임을 합니다. 근데 이 이메일이 유출되기 2주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 직원인 세트 리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살해당해요. 밤에 등에 총 2발을 맞고. 근데 경찰 쪽에서는 강도 미수라고 했는데 없어진 소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이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 있죠? 줄리안 어산지한테 그 이 이메일을 유출한 그 주인공이 세스 리치냐고 물어보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게 위키리크스의 방침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게 정보원에 대해서. 그런데 위키리크스에서 세스 리치를 살해한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한테 13만 달러를 주겠다고 포상금을 내걸어요. 아무 관련도 없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나 브라질이라는 여성이 앞에 데비 와스맨 슐츠라는 위원장이 물러나고 나서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완전히 그 위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그동안 너무 그 방만하게 운영을 해와서 그리고 그 힐러리 대선 캠프 진영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빚을 1,000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전략과 재정과 그
직원 채용 이런 걸 다 자기네가 전담하겠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 거를 이 여자가 알고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갖고 내가 들어와 보니까 전국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 있더라. 하지만 어떡하겠냐. 힐러리가 저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 모두 합심해서 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백을 한 게 이 책입니다. 헥스라는 책인데 이 책을 더나 브라질이 세스 리치한테 바친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도 뭐 영웅은 아닙니다. CNN에서 이 여자가 일을 했었는데 CNN의 그 타운홀 미팅에 그 질문지를 힐러리한테 준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게이트. 미국에서는 그 공직자가 주고받는 공직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뭐 구두나 구두 사항이나 이런 거는 다 정부 소유입니다. 정부 소유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요구하면은 그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정보자유법에 의해서. 근데 국무장관 재직할 때 이제 국무부에서 국무부 서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자기가 자택에다 개인 서버를 만들고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기밀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해킹이 들어오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하루에만 10만 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벵가지 사건이라고 해서 리비아에 있는 그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이 테러한테 공격을 받아서 공관장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 하원에서 정보, 그러니까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힐러리가 그동안에 사적으로 만든 이메일 계정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근데 그래서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기 맘대로 막 분류를 해서 이건 개인적인 이메일이니까는 저 제출 안 한다고 하면서 33,000건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FBI는 이걸 수사를 한다면서 힐러리하고 핵심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미리 조사 발표문을 작성해놔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극비 문서 200여 건 교환한 것도 사실이고 적대적 외부 세력이 힐러리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로스 네글리전스라는 거는 중과실입니다. 이거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그 문구예요. 근데 이 문구를 맨 처음에 썼었는데 요거를 extremely careless, 극단적으로 부주의했다는 걸로 바꿉니다. 그리고 인텐트, 이거를 유출할 의도가 없으므로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요. 근데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중과실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이메일 게이트 수사한 FBI 주요 인물들인데 이 셋 다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FBI가 그 힐러리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재조사한다는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후마 아베딘이 힐러리 클린턴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국무부 다닐 때. 근데 이 여자가 파키스탄 출신인데 무슬림 학생회 간부도 했어요. 무슬림 학생회는 무슬림 형제단의 전위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국의 권력 핵심부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의 남편이 오른쪽에 앤서니 위너라는 사람인데 뉴욕에 뭐 의원도 했었고 그런데 아동성애자입니다. 아동성애자로 구속됐어요. 근데 이 부부가 공유하는 랩탑 컴퓨터에서 이 후마 아베딘이라는 여성이 자기 국무성 이메일 계정에서 자기 야후 계정으로 기밀 문서를 전달을 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서 이 앤서니 위너의 그 아동성애 그거를 수사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묻혔어요. 자,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대가성 청탁을 받고 자기 그 공직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클린턴 재단에다가 돈을 받은 그 하여간에 부부 사기단입니다. 얘네는 클린턴 부부 사기단. 우라늄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2009년에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자톰이라는 회사가
우라늄 원이라는 그 다국적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2009년에. 그러고 나서 빌 클린턴이 50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고 모스크바로 날아가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과 그다음에 이 로자톰이 그 우라늄 원을 매수하는 데 관여하는 투자은행 그 고위 관리들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2009년에 FBI에서 로자톰을 수사에 들어가요. 그 무슨 그 갈취, 그다음에 돈 세탁 이런 중범죄 혐의가 짙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라늄 원 계약을 오바마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런 그 공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계약을 추진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해외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것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CFIUS라는 거예요. Commission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근데 이거 심사하는 기구가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미국의 주요 부서장 거기에는 힐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커미션에서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오케이를 내린 거예요. 우라늄 원이 로자톰에 매각되는 거를. 근데 미국이 우라늄의 자금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89%는 수입해야 돼요. 근데 이 우라늄 원이 미국에 매장된 우라늄의 2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클린턴 부부 아래에 있는 거는 로젠버그 부부. 소련에다가 핵무기, 그러니까 핵시설 그 설계도 넘겼다가 사형당한 부부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클린턴 재단, 그러니까는 그 힐러리가 국무장관일 때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서 클린턴 재단에다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친 내용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이에요. 클린턴 캐시라는 책인데 이게 유튜브 동영상 다큐멘터리도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로자톰이 우라늄 원을 매입하는 그 매입이 2013년에 완성이 돼요. 근데 우라늄 원의 투자자 9명이 클린턴 재단에 1억 4,500만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트럼프 더시에라는 거는 민주당 전국위원회하고 힐러리 대선 캠프에서 퓨전 GPS라는 조사 회사가 있어요. 조사 회사에 의뢰해서 만든 가짜 문서입니다. 조작된 문서예요. 이 퓨전 GPS에서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의 MI6 그 영국의 CIA인 셈이죠. 그 전직 러시아 담당 MI6 요원을 고용을 해갖고 이 가짜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짜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2011년에 트럼프가 모스크바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러시아 매춘부들을 불러다가 섹스 파티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크레물린에서 갖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FBI가 바로 이 트럼프 더시에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다가 트럼프 선거본부 도청영장을 시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도시에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법원에 얘기를 안 했어요. 법원에 얘기를 했으면 영장이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정적이 만든 건데. 그래서 트럼프 선거본부를 이렇게 해서 도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그 공모를 했네 안 했네 대선에서 뭐 그래갖고 그래서 로버트 멀러 특검이 만들어졌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1년 넘게 조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별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 포르노 배우가 뭐 입막음용으로 얼마 받고 뭐 성관계 했다는 그 내용 나온 거 있죠. 그 별건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저 러시아 공모 이거는 버리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멀러 특검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자, 멀러 특검에 어떤 인간들이 들어가 있느냐. 오른쪽에 4명 있죠. 다 민주당. 철저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특검 변호사가 15명 있는데 그중에 9명이 민주당, 클린턴, 오바마한테 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6명은 공화당에 기부했느냐. 기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4명 중에 가운데 둘, 피터 스트로크하고 리사 페이지라는 인간들은 내연 관계예요. 그래갖고 트럼프를 연락에 씹는 메시지를 5만 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특검에 들어갔다가 퇴출당했어요. 8월에 지난 8월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보여드려서. PC에 찌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좌우 기득권층에 대해서 엿먹어라 하는 의미에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주사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무지하게 무식합니다. 얘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PD 계열, 그 민중민주주의인가? 걔네는 조금 그래도 뭐 마르크스 레닌 책도 좀 읽고 그런 애들인데 주사파는 얘네는 완전히 개무식합니다. 근데 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그래서 저는 얘네 배후에 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고 돼 있죠.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법 체류자든 뭐든 다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권이라는 거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중에는 투표권도 들어가죠. 근데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 다 투표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에 누가 제일 많죠? 중국 사람,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무슬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까요? 좌익 지지하겠죠. 나라 해체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망명권과 난민권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이거 무슬림 대거 이민 수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가 약화되겠죠. 그리고 사회 해체되고. 그러니까 무슬림 이민을 난민, 근데 망명하고 난민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망명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나에서 베푸는 혜택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로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슬람 난민 가장 지금 탄압받는 집단은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지금 무지하게 살해당하고 탄압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무신론자, 그다음에 동성애자, 이슬람 국가에서 못 삽니다.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이슬람 국가에 있는 저 같은 무신론자, 동성애자, 그다음에 그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서 제가 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개헌안이 그러니까는 뭐 무산되긴 했지만 개헌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민족 문화를 지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그 세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주의 추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개헌안이 그러니까 개헌안이 불발되면서 이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이게 모조리 다 들어가 있어요. 망명권, 난민권, 그 망명 난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성평등, 뭐 인권, 차별금지, 그다음에 뭐까지 있냐면 오바마 정권에서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복무를 허락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호르몬 치료법 비용을 세금으로 다 대준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서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린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적 이민과 보편적 복지와 다문화. 이건 재앙이에요. 개방적 이민 정책을 펴려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 오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일을 안 하고 복지만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이민 온 사회에 가장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직업을 갖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그냥 복지 혜택만 누리고 살게 되면은 지금 유럽에 난 저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얘네는 틀린 말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자유가 있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내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 경제적 활동할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은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자유를 포기하고 사느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대신 내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느냐, 둘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어요. 그다음에 정책은 의도로 평가해야 된다. 조안 메코드라는 범죄학자가 우범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름 캠프 합숙 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를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이 훨씬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의도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조금 우범 정도가 덜한 애들을 우범 위험이 높은 애들하고 섞어 놓으면은 나쁜 애들한테 물듭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근데 이 범죄학자는 착한 애들을 본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의도가 좋았어도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나라 지금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출산한 다음에 열 몇 개월 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해요. 그랬더니 러시아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출산율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 지급 받을 때까지만 애를 데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고아원에 버려요, 애들을. 그래갖고 지금 14살 되면 러시아에서는 고아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거리를 떠도는 고아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의도로 실시된 정책이 뭘까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결과는 어땠나요? 1억 명 이상이 학살당했죠.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정책은 결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의도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문 정권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자 레온 트로츠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인 나라에서 국가에 맞서는 자는 천천히 굶어 죽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옛 원칙은 복종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나라 말 안 들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면. 자, 한국 좌익과 미국 좌익은 똑같습니다. 샴쌍둥이에요. 우리나라 좌익의 주류가 지금 586 세대죠. 저도 586 세대이긴 한데 이것들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어서 제가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미국은 40년대 말에 태어나서 6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닌 지금의 70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예요. 68세대라고도 하고 학생운동이 격렬했던 시기. 그리고 이들의 부모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세대, 미국은 가장 위대한 세대,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그 설명은 제가 대충 생략할게요. 잘들 아시니까. 가장 위대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 겪고 2차 대전 겪고 베트남전 겪고 그러면서 나라를 일군 세대예요.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처럼. 그리고 지금 586 세대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풍요로운 여건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좌익이에요, 성향은. 두 나라 다. 그다음에 역사 왜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4.3 사건을 남노당이 일으킨 그 만행을 무슨 시민 혁명이라고 왜곡하죠.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있더라. 48년에 그 한반도 유일한 대한민국 합법 정부를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또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를 왜곡하고 이슬람을 미화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노예제도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도가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노예를 데리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마을마다 다니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부족끼리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부족이 진 부족 애들을 해안가로 끌고 나서 백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건넌 겁니다. 물론 뭐 백인들이 그거를 백인들의 그런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 초창기에 미국에 건너온 백인의 40%가 노예였습니다. 백인도. 그리고 노예 제도가 한창일 때 미국에서 남부에서 그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가 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북부까지 다 합하면 1.5%밖에 안 됐습니다. 백인이 전부가 노예주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신적 노예농장 전라도, 미국은 흑인. 좌익은 이 두 집단을 두 나라 공히 역사적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놓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와 앙심을 이용해서 항상 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퍼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좌익의 지지 텃밭인 전라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리고 미국의 10대 최고 빈곤 도시는 모두 몇십 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해온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적과의 동침. 우리 북한에 대해서 3대 세습하고 독재하고 이런 거는 걔네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고 뭐 이러면서 내재적 접근해야 한다고 하죠. 이슬람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미국의 좌익들. 문화적 상대주의. 걔네 문화는 걔네 문화 나름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강제 조혼, 그다음에 여성 할례, 그리고 가정 폭력 뭐 이런 거 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다음에 여성 단체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좌익 정당의 여성 지부 역할밖에 못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성 단체들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죠. 한마디도 안 하죠. 중국에서 그렇게 인권 유린당하고 북한에서도 유린당하는데 미국의 좌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분법적 흑백 논리는 뭐 다 아시겠고, 그다음에 공교육 강조하죠.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평등교육, 평준화 교육.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다 자사하고 특목고 보내고 미국의 민주당 의원과 오바마, 힐러리 모두 자기 자식 사립학교 보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미투 운동 있었죠. 미투 운동 가해자는 죄다 문학의 언론계 좌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에 내로남불, 댓글 조작. 국정원 댓글 달아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다고 얼마나 길길이들 뛰었습니까? 이번에 드루킹 사건 보세요. 그거보다 몇천 배는 더 심각한 사건인데 지금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해서 그거를 덮으려다가 닉슨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려먹습니다, 그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바마 정권에서 트럼프 그 선거본부 도청했었다고. 그거는 몇천 배는 더 심각한 일입니다. 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도청을 했으니까.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안 하죠. 자, 우리나라는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자유롭냐?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이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런 일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왼쪽 거는 제가 번역이 끝나서 지금 편집에 들어갔고 오른쪽 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인데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번역이 끝난 왼쪽 책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정권은 러시아하고 중국에 죽자고 매달리고 있죠. 썩은 동아줄에.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하여간에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아시려면은 뭐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번역한 책이니까 많이 사주세요. 이충근 박사님이 추천하셔서 제가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고 지내야 됩니다. 강대국, 미국 같은 초강대국 국민들은
윗대가리들만 잘하면 국민들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되지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